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 11월 29일까지 6년간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로 계속 핵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최근 4개월 동안 태도를 변화를 되는데 이거 과연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상황의 도래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 비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무게를 두면 우리 학자들은 이상주의자라 부르고 아니면 이 기적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전에 과거에 반복되었던 패턴을 가지고 앞으로 예측하는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보통 우리가 현실주의라 부르는데 그럼 이 현실주의자와 이 이상주의자의 과연 이 차이가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방점을 둘 것인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한반도 정세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빌리 브란트라고 독일 총리인데 동방정책을 입안해서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되는 이 독일 총리의 말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이상주의자입니다. 기존의 힘에 의한 정책을 가지고 독일 정책을 추진하다가 화해, 협력 뭐 이러한 용어를 가지고 동방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기적을 믿는 자다. 그러나 확고한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두 가지 요소들을 섞어놔가지고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어떤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는데 빌리 브란트가 이상주의자라고 인식이 되지만 사실은 이 확고한 역사의식이란 것을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는 자라고 가정함으로써 사실은 이 이상주의자라는 것도 기본적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상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입장도 사실은 확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이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우정혁 박사님 발표했던 내용 중심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남북 정상회담 평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좀 간략하게 내놓겠습니다. 저는 북한 왜 비핵화 협상장에 나왔느냐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정혁 박사님도 이걸 기초로 사실은 분석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제재의 효과냐 아니면 작년 12월 달 블러디 노우즈라는 미국의 굉장한 군사 압박에 몰려서 수세적인 의도를 가지고 북한이 나왔느냐 아니면 정말 북한이 핵 고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협상 국면에 나왔냐 이거 두 개의 요소가 아마 앞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분석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정영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궁지에 몰렸던 그런 그 북한의 처지에서 이번에 상황을 좀 타개하고 다만 타개하고자 하는 수재적인 어떤 상황들 다만 협상이 나와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협상에 대한 자신감 이 두 개가 아마 결합이 돼서 이 협상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시간은 북한이 왜 협상이 나왔냐라고 분석할 때 미국 트럼프 그리고 행정 강요들은 북한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똑바로 해서 결국은 제재 효과가 먹혔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도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두 집단이 모인 이 미국 정상회담이 물론 현재 분위기로 보면 순항은 하겠지만 출발은 하겠지만 굉장한 갈등과 그리고 다른 생각이 이 잠재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갈등 요소가 그게 극단에 치달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 평가했지만 제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 내용보다는 형식에 조금 많이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형식이라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보다는 물론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를 이 국제사회에 불러내서 대비를 시키고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사회 일원인 것처럼 행동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말뱉었던 그 부분에 대한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게 하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북한이 행동하는 데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는 긍정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했던 핵폐기,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이 의구심을 여전히 떨쳐버리기에는 굉장히 좀 미흡한 어떤 합의가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우리 90년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보면 거기 이미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문구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비하더라도 굉장히 후퇴된 어떤 합의였지 않냐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이 명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이해에 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 성과를 가졌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특히 핵폐기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협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그 부분은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이 이야기했다고 말하는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느냐라는 인식을 이 이야기 북중 정상회담 할 때 시진핑한테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핵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그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어떤 절실함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겠다는 그런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토론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전망 쪽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 31페이지입니다. 미국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봤습니다. 아까 오 박사님은 2x2 모델로 한 4가지 정도를 조심스럽게 전망하셨는데 사실은 내용을 추리면은 유사합니다. 저는 우리한테 우리 국가 이익에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냐. 결국은 협상이 파토가 나고 미국이 최대 압박, 군사 옵션을 동원하는 최대 압박이 이번 협상 국면이 시작되기 이전인 작년 12월 달 정도에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된 상황이 저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봤는데 이런 상황이 현재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디자이러블한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결국은 이 대탈결과 반전의 국면 조성인데 이게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 타결 방식에 의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이 만약 수용하게 되면 이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우리한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과연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때 항복으로 온 패장인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점을 따져볼 때는 우리한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우리한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보면 결국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국면 그리고 현재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당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거 보면 물밑 접촉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서로 만족할 만한 상태에서 회담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결국 절충하고 협상하는 그러한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닻을 올리는 그런 식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이 민이 원하는 완전한 CVID 수준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을 통해서 절충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또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정영태 박사님께서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상황들 그리고 트럼프 변수 아까 우정익 박사님 말씀하셨죠. 트럼프 변수에 의해서 국내 정치적인 수요에 의해 가지고 만약 CVID가 아닌 그 이전의 수준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양보해주는 수준에서 합의한다고 치면 이것이 우리 국가 안보 또는 국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속에 우리 안보에 도전적이고 위험적인 요소는 숨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장기 전망을 볼 때는 우려스러운 점 그리고 도전적인 요소가 계속 잠재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폐기 의도 그리고 진정성,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검증이 되고 또 검증 레짐이 확보되느냐 이걸 따라가지고 결국은 북한 핵폐기가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에 미치는 이 선순환 구조의 악순환 구조로 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2000년대 우리
비핵화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이 핵폐기 검증 레짐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이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2000년대 중반보다는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2000년대 중반에 북한 비핵화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중동 문제에 시달리는 바람에 북핵 문제를 시작해놓고 끝까지 설거지를 못했던 그러한 과거가 있었던 점에서 보더라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현재 진행된 국내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핵폐기 프로세스 또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우리 국가 이익과 관련된 안보 역량이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체제, 그리고 그 이후의 통일 문제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안보 역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국민적인 합의를 가지고,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해서 적정 수준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한국의 안보 역량 이쪽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도 많은데 좀 이따가 플로 질문 나오고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